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올 가을에 진행하는 그 전국 스피치 컨테스트를 준비하는 저희 이제 센터와 원장님들께서 대부분은 여름 방학 때 1차적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특강을 진행을 하세요. 물론 이제 진행하지 않고 같이 그냥 그 전국대회를 준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특강을 개설했을 때 조금 더 뭐 이게 반드시 전국대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한테 좀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이제 스피치 컨테스트를 준비할 겸 또는 평상시에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 유창성이나 표현력들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특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저희 이제 전국대 모습인데요. 한번 영상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해 볼게요. 네, 이 영상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7회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밴드에 공유하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어머님들께 초대 영상으로 조금 보내주실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예선전, 그다음 본선, 결선 이런 식으로 과정을 치르게 될 텐데요. 그런 과정들을 그때그때 이제 영상과 함께 또 센터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관이라는 곳을 대관해서 고대에서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일정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일정들 먼저 공유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들 이제 어떻게 센터에서 준비시켜 주시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그 원장님들께 이제 배부한 달력 있잖아요. 센터 달력 거기 안에 지역 예선전, 그 다음에 본선, 결선일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 그대로를 이제 제가 교육자리에 좀 옮겨봤고요. 자, 예선전은 일반적으로 방학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예선이라고 하면 각 센터에서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 선수들을 주로 이제 8월 말까지의 발표를 평가해서 저희 이제 예선 시작일이 9월 1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신청하시는 그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록하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세부 안내들은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최종 공지를 할 텐데요. 그 시점이 9월 달이다. 9월 중순 전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선전이라고 하면 전국에 공터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참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국대회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 것만큼 각 센터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요. 그 인원 제한은 센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센터 정원의 몇 %로 저희가 이제 인원을 지정해서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센터들은 조금 더 선발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세 안내를 9월 달에 드려야 되겠죠, 저희들은? 자, 그러면 9월 달에 예선을 시작으로 해서 자, 본선은 이제 중간에 예선, 지역 예선 통과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지역 예선 통과자들은 본선에 진출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본선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비대면 라이브로 화면을 다 켜놓고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각 센터 예정된 시간에 줌으로 들어와서 라이브로 현장에서 본사는 현장에서 심사위원들하고 평가하면서 그룹별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결선이
이제 지정된 장소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스피치 컨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되는 스피치 컨테스트가 8번째 전국 대회가 될 거고요. 예정되어져 있는 날짜는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소는 지금 저희가 최종 확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역 예선을 알림과 동시에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1월 달 우선은 저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전국 스피치 컨테스트를 같이 내보내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이 날짜부터 먼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지금 그룹을 나눌 때는 이건 이제 기존 그룹이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달라지게 되면 사전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7세부터 1, 2학년이 한 그룹이고 3, 4, 5, 6 중학교, 중등부 나눠져 있었고 외국인 거주자들 예를 들면은 리터니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따로 각 그룹에서도 평가를 달리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 5개의 그룹으로 그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평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들은 사전 공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정은 저희 그 원령표에 나와 있는 일정이고 그 나머지 과정들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과정으로 안내 드렸음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저희가 스피치 마스터라는 이 특강을 진행할 때 나는 반드시 이 친구를 전국대회에 내보낼 거야 라는 목적으로 진행하셔도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강의 가장 큰 목적을 먼저 좀 학부모님들께 전달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혹 기존의 원장님들께서 이 특강을 진행하시면서 스피치 마스터 특강을 하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전달하시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특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이 특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그 표현력을 증가시키고요. 발표의 자신감을 키워줄 특강이에요. 자 그런데 늘 하던 발표잖아요. 그리고 원래 얘는 자신감이 있고 원래 잘하던 친구야.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우리 한번 요번에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큰 무대에 한번 서볼 준비를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셔도 되고요. 평상시에 이 친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은 우리 학원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어떤 유창성을 유난히 가지고 있거나 표현력이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선발하셔가지고 방학 동안에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컨셉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의 과정들은요. 아이들이 직접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그다음 번역하는 거, 그러니까 한글 대본을 쓰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PT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어울리는 제스처를 찾아보고 하는 등의 완벽하게 이제 아이한테 맞춰져 갈 수 있는 특강이다 보니까 그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컨셉을 알려주시거나 수강료를 조금 발생시키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염두하셔서 이제 발생시키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스피치 마스터 특강은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때는 많은 아이들을 사실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선생님이 한 4명, 5명의 아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분배를 조금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로우를 조금 안내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저희 특강 같은 경우는 대상, 이 특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전체를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럼 파닉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파닉스 하는 친구들도 단계가 낮긴 하지만 유난히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좀 습득력이 빠른 친구들 있죠. 뭐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 빠르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저학년 그 스피치 컨테스트로 만약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면 그 단계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선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특강은 지금 기간에 보시면 시수를 보시면
여름방학 특강이 이번에 한 3주 정도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3주, 그 일주일에 2번, 그 다음 120분 수업으로 구성했을 때 총 6타임인 거고요. 그죠? 6타임에 720분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센터에서 듣는 특강은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은 또 과제를 해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 특강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성실성, 그 다음에 그 암기력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진 저학년 아이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3주 동안에 그렇게 특강을 진행하고 이후에 그렇게 학습을 관리하겠어 라고 하셔도 뭐 사실은 그 센터 상황에 맞게 등록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특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치 마스터 특강은요, 현재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주도하시는 특강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현장에서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스처를 잡아주시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 계시는 뭐 저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직접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유창성이라든지 또는 뭔가 그 대본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을 좀 더 끌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어민 선생님들 수업으로 신청하셔서 연결하셔서 1대1로 수업 받으면서 하실 수 있게끔 제안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필리핀 프리미엄 원어민 선생님과 그 다음에 북미 원어민 선생님들이 해당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려고 하고요.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원어민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라인의 그 클래스가 이제 마감이 되면 다른 수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뭐 프리미엄 필리핀 프리미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북미 선생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여서 제가 간단히 지금 현재 특강 개설이 가능한 그 시간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특강으로 말고 우선은 뭐 우리 이번 센터에서 아이한테 좀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어라고 하시면 미리 의견 남겨주세요. 우리 센터가 이걸 언제부터 하고 싶은데 신청이 가능한지 그렇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그 센터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2가지인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선생님이 대본을 쓰거나 그 다음에 뭔가 습관을 잡아주거나 훈련을 시키는 거 현장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파트인 거고요. 거기 안에서 유창성을 훈련하거나 표현력을 훈련하거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건 원어민 선생님들의 수업으로 연결시켜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이제 그 주차별로 어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스케줄표를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거 표 토대로 세판들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3주 코스의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주 정도의 특강이라고 하면 6번 수업이 지금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특강은 이 둘째 주차부터 만약에 시작한다 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제를 선정하고 한글 대본을 작성한다라는 게 특강이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120분짜리 2회 수업을 뭐 한우게 깐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특강을 개설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 수업은 이때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하지만 나머지 등원하지 않는 수요일, 그 다음에 뭐 주말, 금요일 이런 요일에 아이가 뭔가를 꾸준히 조금 관리하거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 스케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특강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뭔가 논의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강 6번을 진행할 때는 아이가 이제 그 주로 발표 중심으로 많이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메인 학습을 하기 전에 아이가 그 특강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수행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주 동안에 6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강이 끝났을 때 특강 보고 간담회라는 것을 진행하잖아요. 이제 어머님들께 우리 특강 어떻게 진행했다. 근데 이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특강의 장점은 특강을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명확하게 조금 보여주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미니 컨테스트를 센터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강을 들었었던 학생과 부모님들만 모시고 따로 조금 더 이제 스페셜하게 결과물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특강 스케줄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이제 하나씩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앞서 보셨던 그 원력표에서 보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세분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플로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120분 수업이고 데이 1, 2, 3, 4, 5, 6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특강이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첫 번째 특강을 시작할 때는 그 대본을 토대로 이제 뭔가 피드백을 줘서 최종 대본을 완성하는 걸 첫날, 특강의 첫날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6번 수업에서 조금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할 때는 발음을 교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발음을 어떻게 교정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상세 안내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특강에서는 이제 뭐냐면 아이의 어떤 인토네이션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톤들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 어떤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 파트들을 지정해주고 그걸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수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가 이제 전체적인 대본의 흐름을 이해했고 어떻게 뭘 포인트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제스처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 PT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6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이제 피드백 받았었던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부터 그다음에 그 인토네이션 최종 안정적으로 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스피치 6번째 수업은 전체적으로 이 특강을 들었었던 친구들에게 이제 무엇이 남은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미니 컨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친구들 앞에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특강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항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주차가 아니라 그 week 0예요. 그럼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주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특강을 진행했고 지금이 6월이죠. 네, 6월이죠. 자, 그럼 6월이면은 원장님들께서 특강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개설하고 7월서부터 부모님들과 이제 통화하면서 특강을 안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스피치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6번의 수업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경우에 당연히 특강이 이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조금 더 만들어서 가능한 아이들을 선택하시는 거.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좀 특별하게 꼭 반드시 이 특강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스페셜리티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아이가 특강을 신청하게 되면 인원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특강을 개설한 거거든요. 내가 각각 그룹에서 만약에 2명을 선발했어 또는 1명을 선발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려고 이번 특강에 이제 뭐 5명의 학생들을 지정한 상태에서 어머님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리엔테이션, 수업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아이들과 함께 이 특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특강의 목적은 사실은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영어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잘했을 때는 우리한테 전국대회라는 것에 기회도 생길 거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간혹 이제 아이들이 나 꼭 전국대회 나갈 거예요 라고 하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목적이 우리가 명확하게 못 알아는 걸 처음부터 많이 인지시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특강은 이런 걸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해요. 자,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특강의 목적을 설명하실 때 기존에 전국대회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영상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하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틀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진행하면 되냐면 저 대본은 이 친구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센터가 이전에 전국대회에 나왔었던 이력이 있어. 그러면 그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센터는 처음이야.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보면서 아이들한테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던지면서 이제 얘기를 끌어내죠.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주제가 좋을까? 자, 그럼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럼 최대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각각 내가 유도하는 거 아닌데 정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종 주제까지를 정해가지고 한글 대본의 초안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한시로 끝내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필요하면 한 번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첫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어디까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냐? 한글 대본에 주제가 어쨌든 뭐 5명, 10명 뭐 이런 친구들의 주제를 우선 정한 상태에서 자, 한글 대본이 이런 식으로 써질 거야. 한번 여기까지 써보자. 라고 해서 대본의 초안을 잡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만약에 특강을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에 모두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한글이지만 글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각각 파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이한테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세부 내용을 쓰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라이팅 수업을 학기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본문은 뭐 뒷받침하는 내용들 마지막 결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를 기본적으로 글은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거기 안에서 내용을 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 좋은데 학생이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키워드이든 뭐 어떤 포인트의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학생하고 1대1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글을 완성한다기보단 이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구나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여기 파트를 써오자라는 것이 특강 전에 서로 이제 조절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셨다라고 하면 사전에 어머님과 먼저 논의해서 틈틈이 여기까지를 준비하셔도 사실 상관없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한 특강이다라는 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특강 진행하기 전에 한글 대본이 완성된 상태에서 아이가 영어로 번역해 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죠? 전혀 문장에 손을 댈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예전에는 정말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번역기를 이용해서 1차 아이가 그 문장을 잡아오면 예를 들면 전혀 문장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꿔왔을 때 선생님이 하나하나 옆에서 조금 더 쉬운 문장 구조로 바꾸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제 사실 올해서부터 달라진 건가요? 그 챗 GPT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공터 영어는 사실은 뭐 에듀테크를 지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 역시 이제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그러한 어떤 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무엇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선별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니까 GPT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직영 같은 경우에는 GPT를 이용해서 아이가 1차적으로 초안을 번역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대본에 이 내용이 맞나? 내가 지금 넣었었던 글을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 준 게 맞나? 스스로 확인한 상태에서 수정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이제 교육 그냥 발표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이러한 내가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아이 스스로 뭔가를 완성하고 거기에 실제로 선생님의 도움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 표현, 지금 바꿨었던 표현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한글 대본을 사실은 번역을 요청했지만 GPT는 실제로 자기 생각을 넣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덜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이 기술이라는 것을 내가 100% 믿을 건 아니야. 어떻게 활용해야 돼? 라는 기준도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권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대본을 완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과 연결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센터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1번 첫 번째 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제 본 수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주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특강의 목적과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한글 대본의 초안까지는 나오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같은 지금 말씀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영어 대본을 완성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어떤지 한번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데이 1이라고 하는 거는 특강의 첫 번째 날이죠. 120분 수업을 진행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20분 수업을 진행할 때, 자, 이제 아이가 영어 대본을 작성해 왔다라고 하면 그 대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 한글 대본으로 빼곡히 아이가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손으로 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메모장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타이핑 엄청 잘 쳐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그냥 바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이든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학생이 쓰는 컴퓨터에는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메모장을 이용해서 아이가 텍스트를 쓰면 이제 학습이 오늘 그 메모장을 썼거나 뭐 사전에 한글 대본을 써왔어. 그러면 그걸 선생님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걸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지금 본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과정을 아이가 영문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 우선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원래 플로우대로 모든 걸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과정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그 영어 대본을 이제 완성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영어 대본을 완성했다라는 건 한글 내용은 분명 본인이 썼거나 같이 쓰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됐을 텐데요. 영어 대본보다 앞서서 아이가 숙지해야 되는 게 한글 대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 스토리 안에서 기승전결로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 과정을 좀 평가하는 거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주입니다. 여러분은 왜 영어를 공부하세요? 저는 6살 때 저희 영어한테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다니 기특하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아이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스토리텔링 하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 글을 쓴 건데요. 자기가 다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썼어요. 내가 왜 영어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6살 때 후반부터 영어학원을 보내달라고 한 친구예요.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녹여서 썼는데 한글 대본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가 내가 이제 글을 썼거나 또는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는 자기 머릿속에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선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예를 들면 영어 대본은 그냥 무작정 다 외우면 발표를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전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1번은 한글 대본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시켜주시고 그걸 아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그걸 순서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 스토리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아이가 나와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냐 하면 내용의 흐름이 이랬지, 맞아, 내게 이런 글이었지라고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발표라는 것을
나와서 다시 한번 해본다라는 거, 이렇게 브리핑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쓴 글을. 그거 자체도 이제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므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주시면 되고, 앞에는 이제 친구들이 앉아있는 거, 준비할 시간 줬으니까, 나와서 내 스토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내 스토리 하나씩 발표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완성된 대본에 대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피드백.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정해볼게요. 데이 1 수업의 플로우는 한글 대본을 오리엔테이션 때까지 이제 특강이 시작하기 전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발표부터 할 수 있어요. 그쵸? 친구들 앞에서 충분히 너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나와가지고 소개해 줄래? 라고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만약에 지금 저희는 이게 120분 6회 수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지만 우리 쌤도 120분 3번 깔 거야. 그럼 그런 걸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센터 상황에 맞게 시수는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6회 수업을 할 때는 한글 대본까지는 우선 써오고 아이들이 숙제를 다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그날 시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친구들부터 나와가지고 발표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영어 대본을 어떤 과정으로든 만들었을 거예요. 뭐 GPT를 이용하든 파파고를 이용하든 뭐 구글 번역기를 돌렸었든. 그래서 이제 최종 내용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줬어. 대본이 어쨌든 완성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학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듣고 따라하면서 그 발음을 훈련한 상태에서 단어 뜻이 이 문장에서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본인 쓴 글이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대충 안 찾으려고 하고 대본을 막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고 모르는 단어에 우선 하이라이트를 쳐오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쳐온 하이라이트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볼 땐 이거 몰라. 그럼 다 쳐주세요. 그래서 그거 단어를 리스트업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어 이제 리스트 정리하는 것들은 저희 자료실에 보시면 뭐 글로서리 노트라는 거를 찾으면은 거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스피치 할 때. 어디까지나 이제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그 특강을 할 때 이제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단어를 리스트업 해놓고 아이가 정확하게 이 스피치 대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단어를 다 학습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대본 하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아이는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대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언제나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데 마치 쫓기듯이 숙제하듯이 그냥 이 특강의 학습의 목적에 맞춰서 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따로 할애해 주시고 단어를 정리해서 반드시 단어부터 숙지한 상태에서 센텐스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단어 암기라는 것은 결국 영어 대본에서 하이라이트 친 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끝까지는 하고 보내주셔야 돼요. 자기가 다 정리했어?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이제 연습하면서 외워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가 첫날 수업에서 마무리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이쯤에 생기시는 어떤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특강 듣는 애가 6명 또는 5명이고 나는 혼자서 이 친구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시간 플로우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내가 피드백 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저희 원장님도 혹시 체크 가능하시면 메모 남겨주셔도 좋아요. 1번은 아이들하고 한글 대본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 그런데 그중에 자신 있게 한글 대본을 표현한 아이는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영어 단어, 대본으로 안 바꿔왔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번역기 또는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문장을 완성해 라고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그 또한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럼 그거 만들어 온 친구한테 뭐 시켜주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 하이라이트 쳐가지고 단어 리스트 정리해.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한글 대본조차를 안 써왔어? 이게 제일 심각한데. 자, 그러면
한글 대본조차를 안 해왔으면 그 친구가 1번이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한글 대본을 썼는데 친구들 앞에서 소개를 못해요. 왜냐면 나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그 친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한글 대본 봐주는 동안 우리 땡땡이는 여기서 이거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요 경우가 요 정도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자기 과정들을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학습 시간 그 120분 안에 단어 리스트 정리하고 발음 들으면서 훈련하고 이제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는 어떤 점검 정도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간에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 관리하시는 시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요. 아이들 이제 특강 들어오면 명단을 이렇게 리스트업 하시잖아요. 이 친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특강 처음이신 경우에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는 자, 1번은 한글 대본을 데이 1에는 충분히 숙지해서 아이가 스스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영어 대본까지 완성시켜 주셔야 한다. 그래서 대본이 완성됐어. 이 친구는 한글을 표현하는 거 어려워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영어 대본까지는 센터에서 완성했는데 제출하고 갔으면 그 피드백은 따로 이외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따로 일찍 체크하시고 다음번 등원했을 때 알려주시거나 그냥 그 정규 수업 받으러 왔을 때 요 정도 이렇게 피드백 선생님 해줬으니까 우선 이걸로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와 라고 숙제를 내주셔야 돼요. 찾아가지고 와. 그리고 그 다음 수업에 들어왔을 때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첫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 수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날 수업은 뭐냐 하면 이제 녹음 파일을 토대로 발음 교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이들이 이제 영어 대본을 쭉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그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같이 하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고 내가 만약에 원어민 화상을 신청했냐 신청하지 않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신청하셨으면 원어민 선생님이 이걸 문장 하나하나를 아이랑 같이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센텐스를 이제 1대1로 대본을 가지고 읽어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만약에 그것을 이제 센터에서 해결하신다라고 할 때는 방법은 이제 녹음 파일을 직접 녹음해서 아이가 하나씩 퍼즈한 상태에서 듣게 해주시거나 이제 인원이 조금 소수다라고 하면 1대1로 우선은 같이 녹음 파일 준 상태에서 듣고 연습하고 그리고 한 명씩 앉혀놓고 뭐 하시면 되냐면 읽어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그 듣지 않고도 쭉 읽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좀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럼 이미 녹음 파일을 전해주실 때는 원장님들께서 읽어주실 때 그런 파트들에 뭐 임팩트를 주면서 이제 하셨을 거지만 아이는 그게 어떤 상황인 건지 모르고 좀 쭉 읽기만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무조건 읽는 거. 아이가 잘 문장을 쭉쭉쭉 혼자서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외워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띄엄띄엄 읽거나 모르는 단어가 이거 단어 뭐 어떻게 읽지? 이러면 이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문장을 읽기 전에 아이 스스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시간은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내가 선생님 또는 뭐 원어민 선생님 발음을 읽어줄 때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발음했어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수업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갈 거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단어를 먼저 학습시켜 주시는 거, 꾸준히 모르는 단어를 특강 끝날 때까지 반드시 학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녹음 파일 가지고 이제 발음을 교정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것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연결시켜서 수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장문자 잘 읽을 수 있어. 그럼 그때서부터는 대본 암기를 할 수 있게끔 파트를 끊어서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은 앞부분 도입부까지는 외우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음번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주 주말 보내고 특강하기 전날 월요일 날은 집에 갈 때 뭐 바디까지 하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외워올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암기해올 때 뭐부터 한다고요? 녹음 파일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쉐도잉 학습하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유창성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옛날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 공투 아이들을 지도할 때 했었던 방식이 녹음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그 플레이어로 들어요. 듣고 있다가 자기 발음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잡아주려고 스피커를 켜놓고 한 명을 앉혀놓고 플레이한 상태에서 원어민 거 그 플레이하고 퍼즈하고 똑같이 해. 아니 다시 이런 식의 습관을 좀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발표해야 된다는 게 명확해지면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우선 이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들으면서 계속 문장을 이해하고 그다음 따라하고 하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 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데이는 무조건 문장 전체를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파트를 지정해서 다음 시간까지 외울 숙제를 내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자 이제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데이 2에서의 목적은 전체 모든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읽게 해야 한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충분히 되는 친구다라고 하면 가기 전에 뭐 도입부까지만이라도 암기를 시킨 상태에서 보내주셔라. 그리고 숙제를 내주셔라. 그래서 어디까지 외워갖고 와라고 지정해줘야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외워올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와. 이렇게 하면 애들 못 외워오니까요. 그걸 나눠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본에 맞는 발표 PT 구상이라는 거는 여기까지의 학습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됐어. 이 친구는 누가 봐도 다 잘 외워올 아이야.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러면 아이가 대본을 읽으면서 이제 새롭게 보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연아, 여기 이 도입부에 너 어떤 식으로 PPT를 구상하고 싶은지 대본 옆에다가 써봐.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그 아이가 할 것을 던져주고 고민할 거 던져주시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막 이미지를 막 검색할 거예요. 뭐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PPT를 직접 내가 다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과정 안에 아이들한테 계속 그런 주제를 던져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미지는 안 찾았더라도 대본을 외우면서 이해하다 보니 여기에는 이런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아이가 1차 초안을 잡았는데 나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그걸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논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PPT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 2에서는 일반적으로 1번 영어 대본은 반드시 혼자 다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부 파트를 암기해서 내보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그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대본을 보면서 PT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면 맞을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대본 계속 볼 때 같이 떠올리면서 체크해놔 라는 것에 주제를 던져주셔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 2에서 이루어지기를 권장하는 과정입니다. Hello, my name is Jay Hildred. I'm gonna talk about the mask today. I really hated wearing my mask before because it was hard to breathe and it also hurt my ears. But everything changed in February 2020. 자, 이제 이 친구도 2학년인가 3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마찬가지로 이날 수업이 결국은 뭐예요? 대본을 쭉 혼자서 읽을 수 있게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대본에 대한 난이도 수정이 일부는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기를 딱 돌렸을 때는 그 문장 구성 자체를 굉장히 복문을 써가지고 길게 만들어주면은 단계가 낮은 아이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쉽게 풀어줘야 아이가 짧게 기억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빼주셔야지만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까지가 해결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구가 혼자서 이제 나 모르는 단어가 우선 없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 파일 들으면서 대본 보고 이제 연습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하나하나씩 읽는 과정들을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찍어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특강할 때 영상을 파트별로 아이들 준비하는 것들 찍어놨으니까 부모님들한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특강 이렇게 진행됐다고 소개하실 때 자료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것들을 알림장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 2는 이렇게 발음도 일부 이제 그 교정도 하고 대본을 암기시키는 것을 메인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 3, 세 번째 수업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세 번째 수업의 목적이 유창성 훈련을 아주 그 메인으로 하는 날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그 유창성을 훈련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선제되는 것이 대본을 어느 정도 충분히 기억한다. 충분히 쭉 이제 읽고 훈련할 수 있다. 이날부터가 암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데이 3. 빠른 아이들은 일부 이제 어느 정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본이 손에 있지만 이렇게 앞에 보면서 이렇게 약간 힌트만 얻으면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자, 데이 3에서는 이제 아이의 그 목소리 톤이라든지 전달할 때 톤이라든지 각 문장을 읽을 때 그 인토네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훈련하는 시간이 메인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대본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녹음 파일도 줬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뭐부터 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연희는 이제 이런 톤으로 지금 너의 주제는 이런 거니까 이런 톤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읽을 때는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피드백 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이제 뭐 어조 임팩트도 그거 주시면 같이 보면서 하면 되고 구간별 암기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자, 데이 3이에요. 데이 3이면은 거의 이제 특강의 절반 정도가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기도 최소 어디까지는 돼야 돼요? 최소 절반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대상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 주차로 따지다 보면은 데이 3 수업은 주말을 보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아이가 거기에 학습을 충분히 채워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특강을 하는 아이들 선발된 선수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고 약간 아이들한테 목적이 좀 더 명확하면 다 열심히 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해 주실 때 모습이 1대1로 옆에서 보면서 같이 체크해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 4예요. 네 번째 수업은 뭐냐 하면 아이가 이제 대본을 어느 정도 이제 암기했고요. 그 다음에 PPT를 대본을 보면서 뭐 했냐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야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다 완성이 돼야 해요. 이 시점까지는. 왜냐하면 데이 2에서 대본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PPT를 구성하면 좋을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1차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하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대본을 외우면서 뭐 인토네이션 훈련하면서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이제 나하고 같이 뭐 하는 거야? 너가 잡아놓은 PPT가 이건데 여기서 이런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크게 그룹이 2개일 거예요. 되셨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대본을 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PPT 초안을 안 잡은 친구들은 PPT 초안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 그래서 다 제출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좋겠어. 선생님 생각에 얘는 더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 이런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데이 4 수업을 구성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데이 4? 아이가 전체적으로 대본을 이때까지 다 못 외웠을 거다. 그럼 대본을 외우면서 훈련을 하는 시간에 돌아가면서 PT를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구성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본을 잘 외운 친구예요. 그리고 PT를 어느 정도 애들이 다 구성했기 때문에 크게 손볼 게 없어. 그리고 이거는 1차 간단히만 뭐 수정하는데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발표할 때 이제 어떤 제스처를 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 연습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아이가 잡아놓은 PPT, 초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PPT를 넘기면서 여기서 어떤 제스처를 할 거야. 또는 여기 페이지가 열려져 있을 때 내가 뭘 전달할 거야.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줘야 하니까 뒤로는 뭐가 있으면 좋아요?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담고자 하는 PPT에 포인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걸 토대로
자, 여기에서 그럼 포인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선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진 않아도 된다, PPT는. 하지만 이게 몇 페이지 구성이고 여기에 난 뭘 넣고 싶어요. 여기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까지의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데이 4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훈련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데이 4 수업을 하면서 PPT 다 완성하지 못했어. 이제 만약에 센터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선 초안만 잡아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친구의 생각을 알았으니 집에 가서 이미지를 더 찾아오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 나갈 PPT를 꾸민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 원장님들께서 수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예쁘게 해주시는데 뭐 사실 PPT보다도 중요한 건 전달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PPT까지 이제 초안이 완성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데이 4다. 자, 왜 필요하다? 제스처 안내하거나 이제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파트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PT는 반드시 아이가 넘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모든 사실은 뭐 센터 내에서 하는 발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명확할 텐데 그거를 누군가가 넘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 프레젠터를 가지고 아이가 직접 넘기면서 그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발표를 연습할 때 아이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컨셉을 잡아주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애플 창시자 있죠? 그분 애플. 자, 그 스티븐 호킹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특정,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발표를 하는데 너 주제랑 얘랑 되게 잘 맞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 그런 상태에서 너의 발표에서 이걸 어떻게 녹이는 게 좋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끌어주고요. 너무 어색한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거 전달할 때 나 조금 이동해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참여를 잘해요. 내가 이제 직접 이제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여기서 기획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 5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이제 제스처 잡아주고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더 강하게 해볼까? I saw horrible pictures of animals experiment. I saw horrible picture of the animal sperm. 그렇지, very.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이 특강을 서포트할 수 있는 파트들은 지금 현재 같이 문장 센텐스 읽어주면서 이제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제스처 취해주는 거 있죠. 여기서 포인트 전달할 때 훈련하는 거. 이거 중심으로만 지금 현재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1대1로만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재 강사 TO는 프리미엄 선생님까지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세팅을 하고 만약에 더 수요가 늘어나면 일반 선생님들 중에 조금 더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좀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파트는 프리미엄 선생님, 그 전에도 이제 저희는 필리핀 프리미엄 선생님들 진행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북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현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시면 현장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 5가 됐어요. 마지막 3주차. 자,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가 스스로 지금 보시면 그 노트북 뒤에 자기 PPT 띄워놨죠.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요때서부터는 그냥 그 컴퓨터에다가 해놓고 계속 뒤에 PT는 없더라도 내가 어디서 PT 넘기는 거였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대본 보면서 자꾸 까먹으면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연습했었던 영상들은 또 어머님께 보내드리고
graduate in nature lover from Dungtamanzum Center. This young visitor was Saksari Pichige. The truthful lecturer into nature after listening to the song.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절이라 답답하긴 하지만 자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넘기면서 기억 안 나가지고 다시 보고 할 건데 이런 시간들 이제 내가 대본 없이 PT 넘기면서 연습하는 시간들 마련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것들을 그때그때 부모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뭐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 6고 데이 5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친구는 굉장히 과한 제스처라도 강한 표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피드백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체크해 주시고 포인트 거기에 맞춰서 다시 피드백 준 게 반영되는지 이제 이때서부터는 그런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 6는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특강 마무리할 때 이제 발표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연습. 제가 그거는 이제 안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데이 6의 친구들이랑 이제 자 우리 특강 이제 이렇게 잘 됐어. 자 각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연습 예비 이제 발표 미니 컨테스트를 연습하는 거야 라고 해서 발표회처럼 하시고 고생했다고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미니 컨테스트가 언제다.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할 거다. 그때까지 연습을 이렇게 해서 와라. 라는 것을 공지해 주시면서 수고했다는 시간으로 각 센터에서 상장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뿌듯한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게 데이 6 마지막 수업인 거예요. 그 특강 마무리할 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미니 컨테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경 같은 경우에는 센터들의 학부모님들 또 본사를 모시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센터 상황마다 다르실 수 있고 각 센터에 중요한 거는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 대부분 특강은 언제 마무리가 될 거냐 하면 8월 한 셋째 주? 한 15일 이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나서 바로 8월 말에 하셔도 좋은데 등록 기간을 다 등록을 이제 유지하시고 9월 초에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이 특강을 들었었던 친구들에게요. 또는 아이의 8월 발표회, 말일 발표회를 공개 발표회를 기획하셔가지고 모든 재원생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 특강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셔도 돼요. 이 컨셉은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 특강 들으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 특강을 사실은 방학 특강으로 개설했지만 평상시에 진행하는 센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특강을 수업으로 본 수업으로 확장시키실 때는 원장님들께서 우선 방학 때 시도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파트로 어떻게 기획할 거냐라는 것을 센터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특강 수강료 중에 이제 분단위로 원래 사실은 특강료 수강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스피스 특강 같은 경우가 어쨌든 120분 수업이기 때문에 그 120분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발생시켜야 되는 수강료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 받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특강을 개설하실 때 비용을 한 12만 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15만 원 사이 또는 20만 원 사이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받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밀착 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까지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미니 컨테스트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 시간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가능한 시간대만 안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시간대가 권장 시간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 중심으로 또는 그 앞쪽으로 뭐 시간을 원하시면 예를 들면은 지금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들 그룹 수업이나 뭐 이 프리미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북미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시서부터 출근이시거든요. 필리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쪽으로의 수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를 들면 그 해당 시간대에 내가 특강을 개설하거나
예를 들면 센터에서 특강 수업은 받았지만 방학 동안 무엇은 가능해요? 집에서 이런 것들 지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시키신다라고 하실 때 시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특강을 진행할 때 원어민 선생님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미리 내용 조금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나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진행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일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